빼는 거? 2 곱하기 2분의 1 4 곱하기 2분의 1 잠깐만 맞아요. 맞잖아요. 그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라서 4분의 1을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요거잖아? 어디서 있어? 없어 여기서 있어 m 제곱 m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빼는 거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제 쫙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이제 5번 이걸 줘야겠네. 자 이제 5번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실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흰 공 2개랑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흰 공 x는 흰 공이 나오는 개수는 0개나 1개나 2개 중에서만 결정이 되셔야겠지. 그치? 나머지는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흰 공이 안 나올 확률과 1개 나올 확률과 2개 나올 확률을 각자 계산해서 넣던지 아니면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죠.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 한번 해봅시다. 확률 질량 함수란 지금 확률 질량 함수가 px는 뭐 예를 들어 x개다라고 할 때 내가 6개의 공 중에 2개를 선택할 것인데 흰 공을 x개를 뽑았다라는 소리니까 2개 중에 x개를 뽑고 4개 중에는 2-x개를 뽑았다가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각자 대입만 하면 이제 되고 결과는 선생님이 좀 써드리면 여기에 px를 잡고 여기는 6 컨비네이션 2분의 x에 0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없는 거고 4c2니까 6c 2분의 4c2여가지고 여기가 5분의 2가 될 거야.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x가 1이다 라고 하면은 6c 2분의 1이면 2c 1이니까 2 곱하기 1이면 4c 1이니까 4라서 자, 6c2는 15고 위에가 8이니까 이제 15분의 8이 될 거라서 이거 지우고 15분의 8이라고 적을게요. 15분의 8. 자, 마지막은 뭐 그럼 굳이 안 해도 15분의 6하고 15분의 8이니까 나머지는 15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15분의 1. 괜찮을까? 자,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했고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달래. 그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너무 성가시지만 그래도 구해보겠습니다. 자, 기대값은 0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1 곱하기 15분의 8 더하기 2 곱하기 15분의 1이니까 15분의 10이어가지고 자, 기대값 3분의 2라는 거 바로 일단 알 수가 있고요. 됐지?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그러니까 얘는 평균이 이제 이따구로 나오면은 이걸 빼가지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미련한 짓이죠. 너무 힘들어. 3분의 1을 빼가지고 왜 제곱하고 왜 거기서 기대값을 그러지 말고 제곱에서 평균의 3분의 2의 제곱 9분의 4를 이제 빼주시면 되니까 기대값의 제곱의 기대값은 0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1 곱하기 15분의 8 더하기 4 곱하기죠. 제곱의 평균이니까 15분의 1에서 9분의 4를 빼주시겠다라는 뜻이므로 먼저 15분의 8하고 15분의 4니까 더하면은 15분의 12가 됐거든? 5분의 4잖아. 그치? 5분의 4에서 9분의 4 빼게 되면 45분의 36에서 20 빼가지고 16이죠. 45분의 16은 놀랍게도 약분이 되지 않습니다. 저대로 끝이에요. 여기 vx. 그 다음에 시그마의 x는 여기다 루트만 씌우시면 되니까 3루트 5분의 4다 라고 해서 유리화 해주시면 15분의 4루트 5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그마까지 계산을 완료를 했습니다. 괜히 희망 빠지니까 밑에 거는 그냥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수업시간에 자꾸 이렇게 힘든 거를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좀 지루하니까 좀 의미 있는 활동들 뒤로 가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6번으로 넘어갑시다. 예제 6번. 예제 6번은요 기대값 한 걸음 덜하는데 그렇게까지 한 걸음 던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면 100원, 뒷면이 나오면 20원씩 상금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상금을 확률 변수 x다라고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정리해볼게. 잘 봐봐.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은요 100원을 두 번 타든 20원을 두 번 타든 한 번씩 타느냐 그치? 그러면 내가 40원을 벌 수도 있고요 또는 120원을 벌 수도 있고요 200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확률도 너무 간단해요 얘가 될 확률은 4분의 1이고 얘가 될 확률도 4분의 1이고 얘는 4개 중에 2개가 있으니까 케이스가 2개라서 4분의 2가 되겠지 그치? 괜찮을까요? 분포표를 만드는 건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청하는 것이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벌써 끝났어 그냥 너무 쉬워 10 더하기 이거 얼마니 이거는 60 더하기 50이니까 정답은 120이 끝이에요 너무 싱겁다 괜찮을까? 이해되지 그치? 제가 굳이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가서 7번 이 중요한 유형이죠 이게 7번 이제 7번. 자,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인 확률 변수 x에 비하여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5고 분산이 100이래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어차피 2에 y는 2에 ax 더하기 b가 되시고 자, 우리 아까 암기사항에서 다 한번 살펴보고 외우고 왔듯이 얘는 a 곱하기 2의 x 더하기 b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 5다 문제의 설명이지. 그치? 자, 근데 맨 앞에 보니까 평균이 0인 확률 변수라고 했거든? 자, 그렇다는 얘기는 x의 기대값은 0이다 이런 소리니까 따라서 b의 값이 5다라는 걸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v의 y는 v의 ax 더하기 b가 되시고 기억하고 계시죠? b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a 제곱만 해주시면 돼. 그치? a 제곱에 v 분산, x 분산. 자, 분산이 1이라고 하셨으니 이 친구는 그냥 a 제곱이죠. 이해하시죠? 자, 근데 그게 100이에요. 그럼 a는 원래 풀마 10이지만 맨 마지막에 단조건을 보니까 a가 양수다라고 하셨으니 a는 10이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고 정답은 5죠. 10 빼기 5.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 181번 한번 풀어볼래요? 181번. 선생님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이 x제곱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분산을 오히려 알려주는 문제라고 그랬지 그치? 같이 한번 해보면은 181번은요 지금 시그마 x가 2다라는 것은 vx가 4라는 걸 가르쳐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치? 괜찮을까? 시그마는 분산의 루트니까 4에다 루트를 했기 때문에 2가 된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역시나 확률 변수들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달라 라는 이야기와도 같으니 그치? 자 그럼 얘는 뭐야?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은 몰라요 구하래 그치? 근데 m제곱은 알아볼래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구해야지 그치? 자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식을 보니까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3이나 마찬가지인 이러한 친구가 1이라고 하니 자 여기서 당연히 기대값은 x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가지고 m제곱도 그냥 1이죠. 괜찮지? 자 따라서 5다가 끝이죠. 괜찮을까요? 마이너스를 넘겨서 5 됐죠? 자,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온다. 또 하나의 그냥 유형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넘어서 이제 8번. 자 이제 8번은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y는 4x-5의 평균 분산 표율 편차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거기 확률들을 더 더했을 때 1이 되셔야 되니까 10분의 4 더하기 3의 a가 1이다는 당연히 일단 세울 수 있는 식일 것 같아요. 그치? 그럼 a 값이 10분의 2가 돼요. 이 정도 괜찮죠? 10분의 2. 자, 분산 표준 편차를 y 변수에 대해서 구해달라고 하니 자, 이 y 먼저 다 구하고 합시다. 자, 2x랑 x 확률 변수의 평균은 기대값을 자, 마이너스 10분의 3 더하기 0 10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자, 이 a가 10분의 4거든요. 그럼 10분의 그냥 4가 되시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0분의 2도 10분의 역시 4가 되니까 일단 기대값이 10분의 8 빼기 5여가지고 2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분산도 일단 구합시다. v의 이번에 평균이 역시나 2분의 1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가 바람직한 태도인 것 같고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뺄 때는 제곱의 평균은 1 곱하기 10분의 3에 뭐 필요 없는 거 굳이 안 적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10분의 4에 4 곱하기 10분의 2에서 4분의 1을 빼주시면 되니까 2분의 1을 제곱 빼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결과가 10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8이면 10분의 15죠. 2분의 3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6에서 4분의 1을 빼는 거로 4분의 5다가 끝이 됐죠? 그러면 분산도 다 구했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해봅시다. 2의 y인데요 2의 4x 마이너스 5니까 4 곱하기 2x가 2분의 1이었고 빼기 5니까 이번에는 기대값이 마이너스 3이면 다소 낯선 상황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기대값이 멈출 수 있어요. 그 다음 v의 y는 v는 4x-5가 되시니 암기사항에 의하면 이 친구는 16의 vx죠. 그치? 얘는 뭐야? vx가 4분의 5였으니까 16을 곱하면 20이다. 시그마 y는 그냥 루트 vy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185번 한번 풀어볼까요?
가셨나요? 정답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자, 괜찮아? 왜? 사실 근데 그냥 집에 가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냥 이걸 봐도 이 적용이 잘 안 돼. 그래? 왜 그냥 안 외워져서? 안 외워져서?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충 뭐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해는 했거든요. 그게 대입이 안 돼. 그래? 근데 좀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그냥 요 앞에다 16만 곱하면 된다라는 거를 일단 잘 외워놔도 자꾸 이제 좀 이해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걸 알아도 그냥 손이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좋은 거기도 해. 그런 거는 어쨌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지 사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적어준 거를 다시 한번 스스로 따라 적어보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있으면 일단 훨씬 더 단단해질 거고 개념이. 자,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단 문제를 풀 수는 있으니까 자꾸 외웠던 것들 아까 그 암기사항 6개가 제가 있잖아. 그렇지, 걔네들을 퍼벅 쓸 수가 있어야 돼. 어쨌든 문제를 풀 때 그게 훨씬 중요하니까. 괜찮죠? 두 가지 다 뒷받침이 되셔야 돼요. 오늘은 일단은 알려드렸던 내용 가지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일단 하는 거고. 알겠죠? 자, 넘어봅시다. 일단은 9번 한번 볼까요? 두 개의 합격품이 포함된 4개의 제품 중에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냈는데 나오는 합격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시겠대요. 자, 그러면 2개를 꺼낼 거고 합격품도 2개밖에 없으니까 합격품이 나올 수 있는 개수가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죠. 그렇지? 자,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아니면 1 아니면 2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px를 계산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합격품이 0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총 4개의 제품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합격품을 안 뽑으셔야 되니까 그냥 불량품 2개 중에 2개를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치? 자, 칸이 살짝 모자라지만 밑에다가 살짝 적어보면 6분의 1이니까 이렇게 쉽게 적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합격품이 1개다라는 것은 4 컨비네이션 2분의 2개 중에 1개 뽑고 또 2개 중에 1개 뽑으시는 거니까 이번에는 6분의 4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합격품이 2개의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죠. 왜냐면 확률의 합이 1이니까. 괜찮지, 그치? 확률 분포의 표를 이제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기대값부터 한번 해봅시다. 기대값은 확률 변수 값이랑 그들의 확률을 계속 곱해가지고 시그마로 더하는 거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0 곱하기 6분의 1, 1 곱하기 6분의 4, 2 곱하기 6분의 1 더했기 때문에 6분의 4 더하기 2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값이 1이죠. 됐죠? 기대값은 1. 그 다음에 vx는 이번에는 기대값이 1이네?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편차는 하지 말까? 그냥 일반성 있게 합시다. 이 x제곱에서 m제곱을 빼가지고 이제 하면 되죠. 그치? 그러면 얘는 뭐야? 이거 제곱 해가지고 확률이랑 곱해서 기대값을 매기시면 되니까 0 곱하기 6분의 1 버리고 1 곱하기 6분의 4 4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4 마이너스 기대값의 제곱은 1이죠. 그럼 3분의 4에서 1을 빼니까 3분의 1이 분산이 됩니다. 괜찮죠? 시그마 x는 루트 3분의 1이지 굳이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 필요 없네요. 그럼 2에 3x 더하기 2는 지금 우리 다 외운 거야. 그쵸? 3 앞으로 튀어나가고 2는 그냥 더하시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3 튀어나가고 기대값 2는 그냥 더하고 이게 되니까 3 곱하기 1 더하기 2니까 값이 5구나. 이해되셨죠? 다음에 vx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네요. 상관없긴 한데 더하기 자, 얘는 그냥 요 앞에 있는 친구를 제곱해서 앞에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9vx
5랑 3이네요. 그래서 값은 5랑 3이 정답. 우리 187번 한번 해볼까요? 187번. 아시나요? 왜 커? 그냥 조금 약된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이거 우리 연습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공부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확률 분포표를 일단 무조건 좀 그려주세요. 확률 분포표를 같이 그려보면은 어디 가서 갑자기 왜
같이 그려봅시다. x가 양의 약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사위를 한 개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고 하니까 말이 되게 복잡해. 그럼 이렇게 생각할까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 2, 3, 4, 5, 6이 나올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러면 1, 2, 3, 4, 5, 6 중에 양의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친구가 있어요. 1이야, 그렇지? 확률 변수로 가능한 친구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죠. 소수들 두 개들. 그 다음에 세 개도 있는 것 같아. 4하고 6이 있네, 그렇지? 6은 4개죠, 그렇지? 4개까지. 오케이? 그래, 되게 분포가 다양하죠. 어쨌든 그럼 한 개짜리 1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 두 개짜리 소수가 나올 확률은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으니까 확률이 엄청 크죠.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3개가 나올 약수 3개짜리 숫자가 나올 확률은 4니까 6분의 1이고 얘도 6분의 1이고 자, 전체적인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기대값은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6분의 1, 4 곱하기 6분의 1 다 더하시면 되니까 6분의로 맞춰주시면 1 더하기 6 더하기 7에다가 3에다가 4 더하니까 얼마니? 14인가? 3분의 7이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기대값 3분의 7 vx는 제곱 해가지고 힘들어. 1 곱하기 6분의 1 4 곱하기 6분의 1 9 곱하기 6분의 1 16 곱하기 6분의 1에서 9분의 49를 빼시면 되니까요 6분의 1에서 2 더하고 2분의 3 더하고 자 얘는 뭐야? 3분의 8이죠? 그래서 9분의 49를 빼니까 통분을 2만 100 통분을 좀 합시다. 2분의 7하고 미안해 이 둘이 먼저 더 합시다. 2분의 7하고 나머지는 9분의로 통분하면 9분의가 아니지 18분의로 통분하면 그냥 다 18분의로 합시다. 18분의로 통분하면 얘는 뭐야? 3 얘는 36 얘는 27 얘는 24 얘는 100 28이 아니에요. 네? 그 24. 어떤 게요? 44. 24. 여기? 네. 그렇지 6 곱했으니까 48이고요 얘는 98이네 열심히 좀 계산을 합시다 36 27하고 3 더하면 30이고 66에서 110 66 114에서 98 빼니까 얼마야? 16이죠? 그럼 vx가 9분의 8이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시그마는 3분의 2루트 2라는 거 알았는데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시그마 마이너스 6x 더하기 5r이잖아 아까 기억나? 이거 했던 거? 그치? 그럼 시그마 이거 절대값이 6이니까 여기 곱하기 6만 하면 되죠 4루트 2가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잘 알고 있으면 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좀 더 보고 싶었는데 자, 딱히 막 엄청 봐야 될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고민하시면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지고 우리 3번은 제끼입니다 제끼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미양 분포를 센 뒤에는 그게 6단원이라서 넘어가서 중단원 4로 갈게요 소단원 4로 가시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 되게 간단해요 문제도 2개밖에 없어 빨리 한번 끝냅시다 잘 보세요 연속 확률 변수 근데 조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오늘 좀 잘 이해하고 가야 돼 봐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속 확률 변수는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구간을 잡아놨잖아, 그렇지? 자, 그럼 저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전부 다 확률 변수로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무한계의 유리수 또는 무리수에 대한 대응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표로는 당연히 나타낼 수가 없지, 못 나타내요. 대신에 이렇게 확률, 아까는 질량 함수라고 했는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잘 봐. 우리 그냥 감각적으로 이해를 잘 합시다. 보세요. 요 면적이 확률이야. 다시 말해서 면적이 확률이야. 봐봐. 알파라는 확률 변수로부터 베타라는 확률 변수까지가 이 표본 공간에 존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알파라는 확률 변수부터 베타라는 확률 변수까지의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은 합치면 당연히 얼마니까? 확률은 1이죠. 그렇지? 그러면 이 확률 질량 함수에다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는 것이 확률을 의미해요. 오케이? 그냥 직관적으로 납득을 좀 합시다. 괜찮을까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봐봐. 선생님 물어볼게. 이 fx가 확률을 바로 가르쳐 주나요? 이게 엄청 헷갈리거든? 근데 그걸 아니라는 걸 오늘 알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얘가 확률을 아니 확률 함수가 아니야.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그 뭔 소리냐? 적분을 해야지 확률이 나오잖아. 다항 함수 있죠. n차 다항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가 돼? n-1차. 그치? 적분하면 n 플러스 1차. 차수가 하나씩 바뀌잖아요. 차수가 바뀌는 건 차원이 바뀌는 거거든. 차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길이를 적분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럴 일이 없죠. 고등학교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길이를 적분하면 뭐가 될까? 넓이가 돼요. 넓이가. 그리고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되죠. 이런 식으로 차원이 하나씩 확대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봐봐. f라는 함수를 적분을 했더니 확률이 됐죠. 그러면 f라는 함수는 확률을 나타낼 수 있을까? 안 되죠. 저거를 적분한 결과가 확률이니까 저 자체는 확률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이게 여기 어딘가에 무슨 감마라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f 감마가 감마라는 확률 변수 값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할 건데 봐요. 문제에서 이 연속 확률 변수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얘는 A하고 B야. 알파, 베타가 아니라 A하고 B는 뭐 여기 어디쯤 있다고 합시다. A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P, A 이상, B 미만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확률 밀도 함수 fx의 dx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저게 무슨 소리야? A라는 확률 변수 값과 B라는 확률 변수 값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확률 변수 값이 나타날 확률이 얘가 되는 거지. 이해될까요? 그럼 봐봐. 얘는 얘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같지 않을까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같아요. 왠지 얘기할게. 잘 들어봐. 얘부터 합시다. 얘는요. 적분식으로 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적분 구간이 위 끝 아래 끝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적분 값이 0이죠. 그러니까 뭐 빼는 게 아닌 거지. 둘이 완전히 같아요.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해돼요? 여기 하나만 어려워 보이려고 이렇게 하나만 넣고 여기 지금 뭐 여기만 넣고 이거 다 써야 돼요 짓거리야. 그냥 어차피 똑같은 값이에요. 이해하시겠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자, 그럼 다 적분하면 1 되고 부분별로 적분하면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고 확률 밀도 함수는 그 자체로는 당연히 일단은 확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 자, 저게 다예요. 그리고 몇 가지 약속이 더 있는데 당연히 일단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작으면 될까 안 될까? 네. 자,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확률은 그럼 그런 구간이 존재하겠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다 적분해서 여기 1 되더만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안 되죠. 여기 적분하면 어떡할 거야? 확률이 음수가 나오잖아요. 이럴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은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괜찮겠죠? 그 다음에 뭐 적분을 하게 되면 확률이 구해지고 한 지점에서의 접근값은 그냥 0이니까 자, 그 지점에서의 확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자, 그런 거 없이 이 정도 하면 문제를 풀기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뭐 적분을 통한 뭐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 물고 나와 있는데 굳이 뭐 해야 되나? 똑같은 얘기 같은데 해봅시다. 저기 159쪽 한번 볼까요? 특강 1번이거든. 특강 1번. 근데 이게 이제 책 만드시는 분들도 그런 사실을 알아요. 사실 이게 확률과 통계가 고3 과정이라서 수학 틀에서 배운 이 적분을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게 보통 학교들이 확통을 2학년 때 합니다. 2학년 때. 그럼 2학년들은 아직 적분 배우기 전이거든. 2학년 2학기 때 배우니까. 그래서 이걸 못 풀어요. 2학년들 배우면. 그러니까 여기 따로 특강이라고 나오는 거야. 특강이 아닌데. 확통을 하면 당연히 수트는 하고 나온 거니까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못할까봐 이제 이걸 따로 분리를 해놓은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지? 이 적분은 다 했으니까 자, 이 정도 적분 당연히 할 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6까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은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0부터 6까지 kx 6-x를 정적분을 하면은 얼마가 되셔야 될까? 그냥 1이 돼야죠. 그치? 그러면 얘는 전개해 주시면 6kx 제곱에 마이너스 k 6kx에 마이너스 kx의 제곱이니까 적분하고 구간을 대입하면 그냥 3k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k의 x에 뭐라는 거야? 3분의 k죠. 맞지, 그치? 자, 이렇게 했을 때 6하고 0을 위아래 값으로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이 값이 1이다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러면 3k에 36 마이너스 0 3분의 k에 216이 1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시니까 결국에는 얼마니? 108이죠. 108k에서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k 값이 36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봐봐 두 번째 문제는 0부터 3까지 접근하라고 그랬죠. 할 필요가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죠?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 x절편 영하고 여긴 위로 블록 2차 함수잖아요. 여기까지 접근하면 돼. 뭘 뭐하래? 2분의 1이지 뭐. 괜찮죠? 확률의 절반이니까. 여기까지 일어날 확률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되고 확률 밀도 함수가 대칭적이니까 가질 확률도 당연히 일단 대칭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2분의 1이 정답이다. 두 번째 거는 굳이 안 풀어도 괜찮을 것 같다. 자,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예제가 14, 15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 좀 풀어보겠습니다. 14번, 15.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문제 정도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예제 14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k 3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로 나온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차 함수는 적분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 그냥 그려서 도형 넓이고 하는 게 빨라요. 평행삼형이 될 거 아니야. 기껏해야 삼각형이고.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시라는데 선생님 K가 뭐 양수인지 순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별로 관심 없거든. 내 맘대로 양수라고 생각할 거야. 자, 그러면 0, K 지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점이 있으면은 6 더하기 1, 7K죠. 그럼 뭐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그치? 자, 그러면 그냥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나으니까 K 더하기 7의 K에 높이 이거 나누기 1이니까 다시 사라지면서 자, 이 친구가 1이다 이렇게 되시니까 K 값이 8분의 1이다가 정답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얘는 특강에서 따로 분리해놓은 거야. 방금은 적분 안 하면 못 풀죠. 그치? 적분 안 해도 푸니까 뒤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냥 반칙으로 확통을 하는 2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풀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에 15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kx랑 k2-x 역시나 1차 함수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 이 x하고 2-x 함수는 1,1 점대칭 함수죠. 1,1 점대칭. 근데 이제 구간이 잘려가지고 그건 의미가 없긴 하고, 자 그냥 함수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1까지 있어요. 물론 2까지가 구간이고,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0,0부터 k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실 거고, 이쪽을 k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때 이제 1 집어넣었더니 당연히 일단 연속으로 나왔다. 확률 밀도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안 그러면 큰일 나. 불연속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자 1,k를 지나면서 다시 2,0이라는 x 절편을 가지셔야 되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냥 예쁜 삼각형이 딱 하나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일단은 넓이가 1이어야 되죠. 자, 안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전구간 넓이가 1이 돼야 돼. 접근값이 1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밑변의 길이가 2니까 자, 높이는 1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1이 되셔야지 넓이가 1이 될 거니까 k 값이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며, 괜찮죠? 자, 마무리는 이거 아니겠어? 그럼 2분의 1까지 확률을 구해달래. 2분의 1 여기쯤에 있죠. 그럼 그냥 닮음 쓰면 끝입니다. 그치? 자 여기는 넓이가 2분의 1이고 얘랑 얘는 1대 2 닮음, 넓이 b는 1대 4니까 4분의 1 동분 내시면 이쪽의 넓이는 왼쪽이 8분의 1이다.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적분하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은 그냥 값은 당연히 8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정답은 8분의 1이죠.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가 끝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152번 뒤쪽으로 넘어가서 163쪽에 152번 한번 해보고 마칠게요. 자, 풀고 맞춰볼까요? 152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고 가족권을 보니까 우함수네요. 그치? 우함수.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바로 뽑아가야 돼요. 그럼 얘를 보니까 어차피 일단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는 당연히 일단 1이어야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가 되실 거고, 자, 근데 우함수라고 하니까 0부터 2까지 접근한 결과는 당연히 2분의 1일 수밖에 없겠구나. 반으로 나눠줘야 되니까요. 맨날 그런 게 아니야. 확률 밀도 함수가 반드시 대칭 구조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런 거는. 자, 아닐 수도 있는데 적분해서 1만 되면 되는 거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함수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0부터 2,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적분값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이제 벌써 끝났죠.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어떤 값 S라고 정리하게 되거든. 그럼 이 친구는 적분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S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구간이 합쳐가지고 0부터 2까지니까.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S는 5의 S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시니까 S의 값이 이제 12분의 1이다. 이렇게 되실 거고요. 물어보는 것은 그냥 당연히 일단은 2 곱하기 P의 0 X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당연한 이유는 우함수기 때문이죠. 우함수기 때문이다. 2 곱하기 12분의 1만 하시면 되니까 정답은